오늘부터 시행되는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제 민주노총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요? 김수경 여성국장 연결합니다. 김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늦게 출근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늦게 출근하든 일찍 퇴근하든 자기 원하는 대로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거죠. 모든 직종, 모든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임신 12주 이내, 아하. 또 36주 이후 출산까지 해서 유산하고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기 여성에게만 적용됩니다. 예. 그리고 네. 신청서를 따로따로 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서는 직접 내야 되고요. 내가 사용하겠다, 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날짜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날짜, 종료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 진단서랑 함께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지금 임신 몇 주째인지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직접 해야 되고요. 직접 신청해야 되고. 예, 예를 들면 이게 좀 가장 힘든 문제인데요. 예. 여성들이 사업자하고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서 신청을 해놓은 노동조합이 대신 한다거나 고충처리반에 신청한다거나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30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기는 힘든 게요.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노동 조건이 조금 나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00인 이상 큰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수가 썩 많지는 않아요. 여성 집중 사업장인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문제는 이제 이걸로 통해서 현재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권 전체가 보장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 제도 하나 도입하고 우리는 엄청난 모성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고 대부분이 다 300인 이하에 있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그래도 일단 이 300인 이상이라도 도입하고 한 1년 지나서 이게 또 한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가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갈 수는 있고요. 제가 그 자체 전체를 다 반대하는 건 알지만 환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환영하지는 않는 부분이. 하려면 좀 전면적으로 제대로 해라 이 말이군요. 차라리 전면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축 청구를 할 수 있을 조건이 필요해요. 대체 인력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내가 2시간 일을 안 하게 되면 옆에 동료가 대신 한다거나 8시간 대신 6시간 압축적으로 노동 집약적으로 또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또 환경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무 양 자체가 노동 양 자체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또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도입하는 계획들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결국에는 임신한 여성들한테 책임이 이렇게 화살이 다 갈 가능성이 커요. 현장 안에서는. 좀 아까 임신 여성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청구권을 내가 내야 되는. 근데 신청서를 내면 그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과태료를 이제 줄 수는 있는데 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 기업주 입장에서는 500만 원 과태료를 내더라도 노동 환경을 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 과태료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경우죠. 기업 전체를 또 300인 이상 기업 전체를 바라본다면 또 오히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후에 이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차라리 제공을 하고 그거를 이행하게 하도록 강제하는 다른 조치들이 필요한데 쉽게 과태료만으로 딱 정해진 것도 실은 문제고요. 노동 관련 법안 특히 여성들 관련해서 과태료를 제대로 이제 처벌받는 기업주 거의 없어요. 직장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을 제대로 못한 사업주가 처벌받은 경우가 딱 한 건 있어요. 그것도 100만 원. 올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 임신한 여성이 이거 신청해도 만약 하지 마 이렇게 해도 신고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처벌 과태료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그거 예를 들자면은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예. 가기 전에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예. 일단은 조건 좋은데요. 예. 큰 사업장, 노동조합이 있는 곳, 예. 몇 개는 가능하죠. 근데 그 외에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8시간만 근무하는 회사 별로 없잖아요. 야근을 다 밥 먹듯 하는데. 그쵸. 눈치 보시죠. 거기서 2시간 뺀다는 게, 뭐예요? 6시간만 딱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2시간까지 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앞뒤 시간 1시간씩 해가지고 러시아어 때 좀 빠져나와가지고 좀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다거나. 예. 이런 정도 그거 가능한데. 예. 8시간만 근무하지 않는 게 우리 지금 환경이고요. 예. 또 조금이라도 예를 들자면은 아이 때문에 칼퇴근하는 여성들은 항상 눈치를 보는 게 또 우리 또 근무 환경이잖아요. 예. 임신계 2시간 더 일찍 간다. 이게 진짜 문화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좀 합의가 되는 이런 게 먼저 좀 돼야지. 예. 위에서 법으로 먼저 만들어가지고 강제하는 게 참 그렇죠. 여성들이 그 안에서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이 권리로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시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시고. 예. 딱히 그러니까 환영한다라고까지는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그럼 없앨까요? 네. 이 제도 없앨까요? 그건 아니죠? 있어도 지켜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훨씬 많이 들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지금 별로 적절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럼 민주노총은 반대 이렇게 할까요? 이 제도에? 그걸 찬반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긴 힘들고요. 예. 실행하기 위한 다른 계획들을 함께 동시에 내자라고 하던가, 예. 최소한 이런 법안을 도입을 하려면 여성계랑 함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찾던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막 던져버리니까, 예. 실은 그다지 환영한다고 나온 단체들이 아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대로 실효성 있도록 보완책들을 마련해라. 이런 요구사항으로 듣고 이왕 모신 김에 지금 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는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신청도 잘 못하고 이거 어려워하시는 제대로 이렇게 받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습니까? 출산휴가는 이제 대부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 육아휴직이죠. 그렇죠. 이 육아휴직은 저희 민주노총 사업장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육아휴직 자체가 굉장히 불이익 처우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공무원, 교사, 대기업은 좀 쓸 수가 있지만 예. 병원 같은 데도 잘 못 써요. 병원이 전부 여성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예. 쓸 때 눈치를 엄청 많이 봐야 되고. 예. 왜냐하면 이제는 어차피 똑같이 여성들끼리 아이 키우고 애 낳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 누군가가 육아휴직을 썼을 때 대체 인력을 채워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잘.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2중 3중으로 만들어지니까 같은 여성들끼리도 이게 육아휴직을 쉽게 쓰는 게 어려운 게 실제 현실이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또 서비스 산업 같은 데는 더 없고.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학기를 맞추라고 해요. 육아휴직의 학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맞춰라. 이렇게 해요. 근데 여성이 임신을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병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임신 순번제를 자기들끼리 정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데,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곳이 한 공무원 정도? 그래요. 이 대체 인력을 좀 확보하도록 조금 의무화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이제 대체 인력 필요하고요. 예. 그게 가장 크고, 가장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육아휴직을 굉장히 성비 불균형하게 쓰고 있거든요. 남성들은 거의 안 쓰죠. 예.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여성이 6만 7천 명이 썼는데 예. 남성 2,200명이 썼습니다. 한 3% 정도?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과 이 양육이 여성 노동의 문제로만 이해가 되니까 남성들은 여기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걸 여성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노동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전체 사회 문제로 이해가 된다면 그래서 이게 실은 그렇잖아요.
남성들도 같이 뭐 이분 해결의 노력을 하면 벌써 빨리 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들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근데 벌써 이제 계속 걸음마 단계라는 게 문제입니다. 육아휴직 갔다 온 후에 불이익 당한다 아까 그러셨는데 뭐 해고당하는 사람도 있고 승진에 누락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뭐 많은데 최근 들어 이제 그 현대증권 같은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데 예. 육아휴직기 여성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이제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여성 단체에서 전국 여기저기에서 그 사례가 상담 사례가 올라온 거예요. 예. 저희도 그걸 파악을 했고, 그리고 노조가 이 때문에 진상조사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1년 전에는 이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는 이제 임신기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가 재계획 앞두고 해고가 됐는데요. 네. 그게 실은 임신 출산기 때문에 해고가 된 게 아니라 이후에 써야 되는 육아휴직 같은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고가 됐고, 예. 또 이제 뭐 울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집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했었던 여성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전체 승진 대상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제노총에 있는 여성활동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정리해고를 하려면 임금이 많이 나가는 경력이 높은 남성들이 보통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한국 사회는 젊은 양육기 여성이 대상이 되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걸음마 단계 했더니 언제까지 걸음마만 할 거냐 그 말씀이 핵심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이었습니다.